자,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빅뱅 우리 페이지 여기 페이지 36페이지에 보시면 빅뱅 우주론이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건 나오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요 뒤에 있는 게 빅뱅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그 39페이지 한번 볼게요. 39페이지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빅뱅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주가 어느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뭐 한다고? 빵 하고 터지면서 폭발했다라고 하는 우주론이 바로 무슨 우주론이야? 빅뱅 우주론이야. 빅뱅 우주론이 팽창 우주론 중에 하나거든. 왜 빵 터져가지고 현재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지금 은하들이 뭐하고 있어? 우리 은하가 여기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은하가 있으면 A라는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뭐하고 있어? 멀어지고 있지. B라는 은하도 뭐하고 있어? 우리 은하도 멀어지고 있고 C라는 은하도 뭐한 거야? 우리 은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야. 맞지? 모든 은하들이 뭐하고 있어?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지. 그럼 A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은하가 멀어지지. 맞죠? 어느 한 은하의 멀어지는 우주의 중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느 한 은하를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은하들이 보면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거꾸로 되돌려 본 거야. 거꾸로 되돌려 봤어. 그럼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어떻게 했어? A가 다가오겠지. B도 뭐겠어? 다가오겠네. C도 뭐겠습니까? 요렇게 다가오겠네. 그죠?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얘네들이 다가올 거란 말이야. 다가와가지고 우리 은하에 다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모이겠지. 그때까지 멀어지는 얘 지금 속도를 계산했어. VA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 은하로부터 A까지의 거리를 계산했거든. A까지의 거리를 RA라고 놓으면 일정한 속력으로 멀어졌다고 생각해봐. 일정한 속력으로 멀어졌다면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놓을게. 그럼 속력 VA는 뭐 분의 거리 RA 분의 T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이때부터 멀어져 간 시간이제. 그죠? 그럼 시간에 대해서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겠죠? 그럼 VA 분의 RA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계산해보니까 이게 얼마 나와? 138억 년이 나와요. 138억 년이. 우주의 모든 은하들이 뭐 한다고? 138억 년 전에 얘네들이 뭐 했었다고? 하나로 뭉쳐 있었다고. 뭉쳐 있었는데 얘들이 지금 뭐 한다고? 뻥 터져가지고 폭발해서 뭐 하고 있다?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주론이 바로 무슨 우주론이야? 빅뱅 우주론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주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기 전이 빅뱅이 일어날 시기가 뭐냐면 현재로부터 얼마라고? 138억 년 전이야.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었어. 하나로 뭉쳐 있었다가 뭐 한다고?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졌겠지. 터져가지고 현재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주론인데 138억 년이야. 요거 나이는 좀 기억해 두세요. 138억 년이고 그때는 우주의 온도가 얼마라고? 너무 높았어. 초고온 초밀도 상태입니다. 그죠? 우주가 초고온 하나 더 쓸게요. 초고온이고 초밀도 상태였습니다. 밀도 상태에 있다가 뻥 하고 터져 있어. 터져가지고 뭐 한다고? 현재 상태로 이렇게 팽창했다는 뜻입니다. 자,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는 고온 고밀도 상태에서, 그치? 고온 고밀도 상태였다고.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뭐 한다고? 급속히 팽창했다. 라고 하는 우주론이 바로 무슨 우주론이냐? 빅뱅 우주론이야. 그 폭발과 동시에는 거의 물질이 존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죠? 폭발한 순간에는 뭐 했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폭발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가, 안 지나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갑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뭐 한다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 제일 먼저 만들어진 물질이 뭐야? 지우야. 그치? 기본 입자지. 제일 먼저 만들어진 입자가 바로 기본 입자입니다. 어제 기본 입자 뭐하고 뭐 했다 있었어? 기본 입자. 어제 쿼크랑 그렇지. 경입자. 그죠?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경입자가 있습니다. 쿼크 몇 가지가 있더라? 쿼크 종류 몇 가지? 6가지. 우리는 업쿼크하고 다운쿼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 합해서 6가지. 경입자 종류 몇 가지? 아니, 경입자도 전자, 중성, 미자, 뮤온, 중성, 미자, 타우, 중성, 미자에서 총 몇 가지? 6가지. 없었는데 만들어진 건 이것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두 종류의 기본 입자가.
쿼크라는 하고 경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본다고? 기본 입자라고 이렇게 기본 입자가 뭐였다? 생성이 된 겁니다. 그죠?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되면서 자유롭게 만다고 변환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럼 물질이 에너지로도 바뀌고 에너지가 물질로도 바뀌었다고.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어. 지나가지고 10의 마이너스 6수초면 얼마입니까? 0.00001초 정도 되겠죠? 몰라도 돼요. 이거. 이 정도 됐을 때 온도가 이만큼 됐답니다. 쿼크들끼리 뭉쳐가지고 뭐가 됐다고? 양성자와 중성자가입니다. 쿼크 몇 개가 뭉쳐? 3개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양성자는 무슨 쿼크 몇 개, 무슨 쿼크 몇 개가 뭉쳐? 양성자는 뭐? 2개의 업 쿼크하고 1개의 다운 쿼크가 뭉칩니다. 중성자는 그치? 중성자는 1개의 업 쿼크에다가 뭐? 2개의 다운 쿼크가 뭉쳐가지고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쿼크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거의 어땠다? 같았답니다. 개수 굉장합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약 몇 대 몇? 1대 1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계속 바뀌었거든요. 변환이 왔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양성자가 뭘로 바뀌고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가 뭘로 바뀌었어? 양성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누가 더 무겁냐면 중성자가 정말 살짝 더 무겁거든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려면 마음대로 거꾸로 에너지가 나오면 돼요. 근데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잖아. 우주가 뻥 터져가지고 점점 팽창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 내려가. 온도가 올라갑니까? 점점 내려갑니까? 내려가지. 그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편해? 나오는 게 편해? 나오는 게 편해요. 그래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는 많이 왔어. 이쪽으로는 많이 왔어.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는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는 많이 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조금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양성자가 많아지게 돼요. 양성자가. 그래서 중성자는 뭐 했다? 작아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어? 7대 1이었어. 이 비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어떤 비, 4개의 비가 나오거든요. 어떤 비가 나중에 시험 나올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다고? 1대 1이었어요. 그죠?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했는데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는 많이 변했는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는 조금밖에 안 변했어. 이쪽으로는 많이 변했어. 이건 조금밖에 안 변했어. 그래서 양성자가 많아졌어.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어? 7대 1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 7대 1이 된 순간이 뭐냐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직전이니까 3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은 기억하셔야 돼요. 빅뱅 3분일 때 뭐가 일어났는지. 3분입니다. 시간상. 온도는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때 뭐 했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뭐 했어? 결합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뭐 했어? 결합을 했어요. 우리가 수소라고 하면 보세요. 수소 원자는 어떻게 생겼어? 수소 원자는 핵 속에 양성자 하나 있어요. 그럼 주변에 뭐가 돌아다녀? 마이너스인 전자가 하나 돌아요. 헬륨 원자핵은 핵 속에 양성자가 2개 있어요. 중성자도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그러면서 전자가 몇 개 돌아다녀? 2개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고, 근데 처음에는 양성자만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양성자 있고, 이게 수소 원자핵이죠. 수소 이온이죠. 맞아, 안 맞아? 전자를 얻으면 수소 원자잖아. 그러면 양성자 있고, 봐봐. 양성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해도 돼, 안 돼? 되죠.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 돼요. 그럼 헬륨 원자 핵이 되려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뭐 해야 돼? 결합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그죠? 그럼 이거는 헬륨 원자 핵인데 얘는 헬륨 원자 핵인데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건 빅뱅으로부터 몇 분일 때 만들어졌어? 3분일 때 만들어져요. 빅뱅으로부터 3분일 때. 이해됩니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건 빅뱅으로부터 3분 정도 지났을 때 헬륨 원자 핵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처음 만들어진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다고? 1대 1이었다고 가정할게. 이게 양성자야. 그 다음에 요게 중성자라고 가정할게. 이렇게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이렇게 1대 1 정도 됐었어.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막 변했거든.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따져보니까 몇 대 몇 정도 돼? 7대 1 정도 되더라고. 이게 양성자가 되고 이게 중성자가 되지. 7개, 1개 돼, 안 돼? 되죠, 그죠? 근데 이 중성자들은 전부 다 누구하고 결합했다고? 양성자와 결합했다고. 결합해서 뭘 만들었어? 헬륨 원자 핵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양성자들은 곧 무슨 원자 핵이야? 수소 원자 핵이야.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수소 원자 핵입니다. 얘네들은 무슨 원자 핵이고? 헬륨 원자 핵이야.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때 수소 원자 핵 대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됩니까? 이거 12개죠. 그죠? 헬륨 원자 핵은 몇 개야? 그래, 네. 아니, 이게 자체가 헬륨 원자 핵이라고. 헬륨 원자 핵은 몇 개야? 1개지. 그럼 수소 원자 핵 대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그래, 12대 1이 되는 거야.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수소 원자 핵 대 헬륨 원자 핵이 요 양성자 1개하고 중성자 1개의 질량은 거의 비슷해. 그럼 얘는 1개의 질량을 1로 보자고. 1로 보면 12개가 있는데 1개의 질량이 1이야. 근데 얘는 1개가 있자면 1개의 무게는 수소 원자 핵의 무게의 몇 배야? 4배가 되지. 그럼 하니까 몇 대 몇이 됩니까? 3대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빅뱅 증거가 됩니다. 빅뱅 증거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율을 정말 많이 봅니다. 뭐라 보냐면 처음 만들어진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 몇 대 몇? 1대 1. 빅뱅 3분쯤 되었을 때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 몇 대 몇? 7대 1. 그죠? 중성자들이 모든 양성자와 다 결합했어. 결합했을 때 만들어진 수소 원자 핵 대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 12대 1.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빅뱅 3분 됐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만다고 헬륨 원자 핵을 맞다 결합하여 헬륨 원자 핵을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라고.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때 온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빅뱅으로부터 얼마? 38만 년 정도 지났어요. 38만 년. 그때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 이거는 온도도 기억하셔야 돼요. 3000켈빈입니다. 3000켈빈.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뭐야? 원자가 만들어져. 원자가 만들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야? 원자 핵과 누가 결합했다고? 전자가 결합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 핵하고 누가 결합했다고? 전자가 이렇게 결합을 했다고. 그래서 뭐가 만들었다고?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고.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했습니다. 수소 원자 핵하고 봐봐.
수소 원자 핵하고 전자 한 개가 결합하면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니까 헬륨 원자 핵만 있으면 2 플러스거든. 그러면 얘가 중성이 되려면 중성인 헬륨이 되려면 전자 몇 개하고 결합해야 돼? 그렇지. 두 개의 전자와 결합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을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수소 원자 핵은 전자 한 개, 헬륨 원자 핵은 전자 두 개하고 결합해가지고.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자 핵의, 얘네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다고? 처음에. 질량비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다고? 아까 방금. 그래, 3대 1.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다고? 3대 1. 그러면 질량비가, 핵의 질량비가 3대 1이야. 그럼 원자의 질량비도 몇 대 몇이야?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비도? 그래, 3대 1이었다고. 그래서 수소 원자와 핵의 질량이랑 원자의 질량, 전자는 너무 작아서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의 질량비도 몇 대 몇이었다? 3대 1이었다고. 요게 3대 1이거든. 얘들의 질량비도 3대 1이었다고. 그죠? 핵의 질량비나 원자의 질량비나 맞다고? 거의 같다고 안 같다고? 같다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다고? 3대 1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 정도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오케이?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때, 자, 보면, 자, 빅뱅 38만 년 이전, 여기가 38만 년이라 가정할게. 여기가 38만 년이면, 38만 년 이전에는,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핵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무지하게 많은 뭐 있어? 수소 원자 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도 있어? 헬륨 원자 핵도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럼 뭐도 있어? 전자도 있겠지. 막 있겠습니다. 근데 누구도 있었어? 빛도 있었어요. 빛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를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원자에 수소 원자 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헬륨 원자 핵도 있어요. 헬륨 원자 핵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뭐도 있어? 전자들도 있어요. 전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전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무엇이 많아요? 그럼 빛이 있었거든요. 빛이 곱게 나가려고 했었어. 빛이 나가려고 하다가 뭐야? 수소 원자 핵에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혀. 그럼 어디에 부딪혀? 전자에도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혀요.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에도 부딪혀 안 부딪혀? 띵띵띵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럼 빛이 곱게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요. 빛이 곱게 못 나가니까 우주가 어떻게 보여? 우주가 투명하게 보여? 불투명하게 보여? 불투명하게 뿌옇게 보였는 거야. 38만 년 이전까지의 우주를 뭐라 불러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라고 불러요. 불투명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38만 년이 되니까 수소 원자 핵에 누가 잡혔어? 전자가 하나 잡히지. 하나 잡혀요. 이렇게. 헬륨 원자 핵에 뭐가 됩니까? 전자가 몇 개 잡힙니까? 2개가 잡히겠지. 전자 2개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럼 빛은 이번에는 곱게 나갈 수 있었어요. 전기를 띤 입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후부터 빛이 쭉 나가니까 요 이후부터 38만 년 이후부터를 우리가 뭐라 불러? 투명한 우주라고 불러요. 투명한 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불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빛이 곱게 나아가게 됐거든. 이때 곱게 나아간 요 빛 이름이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야. 얘가 우주 배경 복사야. 몇 켈빈일 때 방출된 거야? 그렇지. 3000 켈빈일 때 방출된 거야.
근데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네. 우주가 점점 팽창하니까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지. 우주가 점점 내려가거든요. 그럼 우주가 내려가니까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도 점점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그래, 약해져요. 에너지가 약해진다고. 그 약해진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우주 배경 복사에 뭐한다고? 약해진다는 걸 파장이 길어져요. 파장이 뭐한다?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파장이 길어졌단 말은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가 세졌다, 약해졌다? 약해졌다고 그래요. 우주의 온도에 영향을 봐요. 그래서 지금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모든 방향에서 오고 있거든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지구 쪽으로 오고 있어요. 이걸 검출할 수 있어요. 기계를 가지고, 전파망 안경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현재는 몇 켈빈에 해당되는 우주 배경 복사로 검출이 돼요? 약 3켈빈에 해당되는 3켈빈에 해당되는 복사 에너지로 검출이 돼요. 에너지로 검출이 돼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이란 얘기야? 3켈빈이란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현재 우주의 온도는 약 3켈빈 정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봐봐. 자, 빵 터졌을 때 제일 처음에 기본 입자인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져. 이건 쿼크, 이건 전자. 그죠? 나중에 쿼크들끼리 뭉쳐, 안 뭉쳐? 뭉쳤지? 쿼크들끼리 뭉쳐서 뭐가 돼?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 뭉쳐가지고, 아, 얘는 양성자. 얘는 뭐? 중성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개수비 몇 대며? 1대1. 그죠?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직전, 요때 온도로 요때 시간 아셔야 돼요. 3분쯤 되었을 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 1대1. 3분쯤 되었을 때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 몇 대며? 7대1. 근데 이 중성자들은 양성자와 다 결합을 했어, 안 했어?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래서 만들었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몇 대며? 12대 1. 질량비는 몇 대며? 그렇지, 3대 1. 왜? 헬륨 한 개의 질량이 수소보다 4배 더 무겁거든요. 그리고 나서 빅뱅으로부터 몇 년? 38만 년이 지났어요.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에 원자핵과 누가 결합했어? 그렇지. 원자핵하고 전자가 결합했어.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져. 그래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우주에 헬륨 원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도 몇 대 몇이라고? 그렇죠. 핵의 질량비랑 똑같습니다. 3대 1이 됩니다. 그리고 빛은 곱게 나갔어, 못 나갔어? 쭉 나갔죠. 38만 년부터. 여기서부터 쭉 나가. 이 빛 이름이 뭐라고? 우주 배경, 그렇지, 복사라고. 이 빛 이름이 우주 배경 복사가 됩니다. 현재 약 몇 켈빈에 해당되는 우주 배경 복사로 검출이 돼? 그렇지, 현재 3켈빈에 해당되는 우주 복사가. 그럼 현재 우주 온도가 약 몇 켈빈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런 형태로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빅뱅에서 원래 했는데 빅뱅 증거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들땡이 되게입니다. 그죠? 빅뱅에서 뭐라고 했어?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가 몇 대 몇이라 했어, 처음에? 그렇죠.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가 1대 1이라 했거든요. 빅뱅 3분쯤 되었을 때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라 했죠. 요게 그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 3대 1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예측한 거거든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요 말이나 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예측했어요. 우주에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몇 대 몇일 것이다? 3대 1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관측해보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그렇지. 3대 1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예측했어?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했어요.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했는데 3000켈빈일 때 방출된 빛이 우주가 빅뱅 이후에 점차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졌어. 약 몇 켈빈일 때? 약 3000켈빈 정도 되었을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빛을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파장이 점점 뭐 했다고? 예, 파장이 점점 길어졌단 말은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가 세졌다 약해졌다. 그래. 그래서 에너지가 세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파장이 어떻게 됐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파장이 길어진 겁니다. 에너지가 작아진 겁니다. 현재 수켈빈에 해당되는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될 거다. 현재는 약 수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될 거라 했는데 이 수켈빈이 얼마야? 그래, 약 3켈빈이야. 알겠습니까? 그죠? 현재 우주의 무슨 방향에서, 어떤 방향에서 와? 모든 방향에서 와요. 거의 같은 세기로, 균일한 세기로. 거의 완전히 균일하진 않아요. 거의 균일해요. 이거 만약에 완전히 균일하다 하면 틀린 얘기야. 거의 균일하다고 해야 돼. 알겠습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균일하다 하면 틀립니다. 자, 마이크로파이가 파출되는데 이 신호가 약 몇 켈빈? 3켈빈의 물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파장과 맞더라. 일치하더라. 따라서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이야? 그렇죠. 3켈빈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그죠? 앞으로 데려갈까요? 자, 봅시다. 자, 빅뱅입니다. 자, 뻥 터져가지고 쭉쭉쭉쭉 됐죠, 그죠? 네. 자, 빅뱅 현재부터 약 몇 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에. 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자, 빅뱅 직후에는 우주가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했다. 알았다. 빅뱅 직후에는 입자가 존재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뭐라고? 그렇지, 기본 입자. 기본 입자 뭐하고 뭐가 있어? 쿼크하고 경입자. 그죠? 자,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고 최초로 쿼크하고 전자 등의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죠. 등의 기본 입자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네,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쿼크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 쿼크들끼리 뭐 했어? 뭉쳤어. 그죠? 뭉쳐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져. 쿼크 몇 개가 뭉쳤어? 그렇죠. 주거. 3개의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양성자는 무슨 쿼크 몇 개, 무슨 쿼크 몇 개? 업 쿼크 2개에다가 다운 쿼크 몇 개? 1개. 중성자는 뭐? 업 쿼크 1개하고 다운 쿼크 몇 개? 2개. 그죠? 네. 양성자는 2개의 업 쿼크에다가 1개의 다운 쿼크. 중성자는 1개의 업 쿼크에다가 2개의 뭐? 다운 쿼크로 만들어집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1. 빅뱅 3분쯤 되었을 때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비율이 뭐 했다고? 비슷했지. 점차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자,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에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어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핵이 잡으려니까 뭐야, 전자가 딱 끊고 도망가는 거야. 나 잡지 마, 이렇게 하면서. 양성자는 그 자체로 무슨 원자 핵이라고? 그래, 수소 원자 핵이라고. 그죠? 내가 얘기했죠?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1개에, 수소 원자는 양성자 1개에 뭐 돼 있다고? 전자 1개로 돼 있는 게 수소 원자라고. 그럼 전자가 없어도 뭐가 돼? 양성자 1개만 있으면 그게 수소 원자 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요거 시간 중요합니다. 빅뱅으로부터 몇 분? 3분. 뭐가 만들어집니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단 말은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뭐 한다는 얘기야?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3분 되었을 때 온도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느려지면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이 뭐 했다? 만들어집니다. 되셨습니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빅뱅 3분 이후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는 몇 대면? 3대 1.
개수비는 몇 대면? 12대, 그렇지. 12대 1입니다. B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헬륨 원자 핵보다 질량이 더 큰 입자는 더 이상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죠? 안 만들어져. 그죠? 또 수소나 헬륨이 또 뭉쳐가지고, 헬륨끼리 뭉쳐가지고 더 무거운 원자 핵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우주가 팽창하는 바람에 온도가 낮아졌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났다고. 그래서 거의 헬륨까지만 만들어졌다. 그죠? 더 무거운 원소의 핵 삽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온 고밀도의 환경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극소량의 리튬 원자 핵이 만들어질 정도에서 우주 초기 핵 삽성이 뭐였다고? 만들어졌다고. 근데 리튬이 만들어진 건 고일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냥 헬륨까지만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네. 자, 원자 핵의 생성 과정을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네, 중수소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야.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한 개가 붙어 있는 걸 중수소 원자 핵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붙으면 헬륨 3이 돼요. 해가지고 다시 하나 더 붙으면 중성자가 붙으면 헬륨 4인 요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도 만들어졌다는데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렇구나.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빅뱅으로부터 몇 년 지났어? 38만 년 지났다고. 이건 대빵 중요하죠. 시간도 외워야 돼. 뭐도 외워야 돼? 온도도 외워야 돼.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 3000 켈빈.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 정도로 낮아지자 전자가 원자 핵과 뭐 했다고? 결합을 했죠. 중성인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죠.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며? 약 3대 1.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 정도 되었다. 그렇구나. 그죠? 이게 수소 원자 모형이죠. 그죠? 네. 양성자 한 개에다가 전자 한 개. 헬륨 원자래가 핵의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 전자도 두 개 있으면 헬륨 원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요게 그 비거든요. 그죠? 처음에 양성자 대 중성자가 있었겠죠? 처음에 만들어진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면? 1대 1. 그리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했어. 이게 처음 만들어진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 빅뱅 3분쯤 되었을 때 처음에는 몇 대며? 1대 1이죠. 빅뱅 3분쯤 되었을 때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며? 1대 1. 이해됩니까? 그죠? 그리고 있다가 이 양성자들이 전부 다 뭐하고 결합했어? 중성자하고 결합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빅뱅 3분쯤 되었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개수비는 몇 대 몇? 12대 1. 질량비는 3대 1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자, 헬륨 원자핵 생성. 자, 기본 입자가 생성된 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 되었고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에서 결합해서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지? 그럼 봐봐. 이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야. 이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네. 헬륨 원자, 이거 한 개가 헬륨 원자 핵이야. 헬륨 원자 핵 한 개네. 따라서 개수비는 몇 대면? 12대 1. 그죠? 근데 수소 원자 핵의 한 개의 질량을 1로 보면 헬륨 원자 핵 한 개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 4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12 곱하기 1, 1 곱하기 4 하니까, 1 곱하기 4 하니까 질량비는 몇 대면? 3대 1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개수비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약 12대 1. 질량비는 몇 대면? 3대 1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빅뱅에서 38만 년입니다. 여기가 38만 년입니다. 38만 년 이전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 있었지.
빛이 있었는데 빛이 가다가 만다고. 전자나 원자핵에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면 튕겨 안 튕겨? 튕겨요. 이렇게 튕기는 걸 뭐라 불러? 산란된다고. 빛이 산란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습니까? 네. 우주의 온도가 높아져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히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전자를 띤 입자는 빛의 진해를 방해하며 빛이 뭐 됐다고? 산란되었다고. 그래서 빛이 곱게 나갈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그래서 우주가 뭐 했다고?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불투명한 우주였어. 근데 38만 년 되니까 원자핵의 전자들이 다 잡혔어, 안 잡혔어? 잡혀가지고 중성이 됐죠. 그죠? 그럼 빛이 곱게 나가겠어, 안 났어? 나가게 됐죠. 이때는 곱게 나간 요 빛 이름이 뭐라고?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죠? 몇 켈빈일 때 방출된 빛이야? 그래, 에? 그래, 3000 켈빈일 때 방출된 빛이야. 약 3000 켈빈일 때. 그죠?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여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 원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되었고 중성인 원자는 빛의 직류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퍼져나간 빛이 이름이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우주가 뭐 했어? 투명해지게 됩니다. 그죠? 자, 우주 배경 복사 약 38만 년에서 온도가 얼마일 때? 3000 켈빈일 때 방출된 빛. 그죠? 그러면서 현재 온도가 점점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점점 뭐 했어? 올라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지. 그럼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도 세졌어, 약해졌어? 그치. 그걸 뭐라 부른다고? 파장이 뭐 해졌다? 그치. 낮아져서 온도가 낮아서 파장이 길어졌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몇 켈빈에 해당되는 우주 배경 복사로 방출됩니까? 3켈빈.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온도가 약 몇 켈빈? 3켈빈. 그죠? 빅뱅 우주론으로 해서. 그죠? 우주 배경 복사는 여기 있다.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온도 분포가 대체로 만다고 균일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 없다. 그렇죠? 완전히 균일하다면 틀립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이후에 우주의 변화. 수소와 헬륨은 빅뱅 이후에 수억 년이 지나는 동안에 중력에 의해서 모여 빛과 은하를 형성했고 이후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헬륨보다 더 큰 입자들, 뭐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은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더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죠? 자, 요거는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질문하시고 쭉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다 풀어오세요. 다음 넘겨.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돼 있습니다. 그죠? 별입니다, 이제. 자, 우리가 빅뱅으로 우주가 첫 번째 뭘 배웠어? 빅뱅에 대해서 배웠지. 빅뱅으로 뭐가 만들어졌어? 빅뱅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겨? 우주가 만들어졌죠. 맞죠? 그죠?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뭐야? 별이잖아. 그죠?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지.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어 없어? 그죠? 이 별들.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주에서 빅뱅으로 수없이 많은 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별들이 만들어졌는데 별들 안에 있는 이 별들이 있는데 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워. 우리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이 누구야? 지구에 제일 가까이 있는 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그래. 태양이 별입니다. 태양이.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별이 만들어지는데 별은 어디서 만들어져? 주로 성운에서 만들어져요. 중학교 때 성운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성운이 뭐야? 성운. 성운이라고 하는 건 우주에 존재하는 가스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티끌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성운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성운은 뭐라고? 가스나 먼지나 티끌이 모여 있는 걸 뭐라 부른다고? 성운이라고 불러.
가스, 먼지, 티끌이 선생님 뭐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수소하고 헬륨. 왜? 빅뱅으로 제일 많이 만들어진 게 누군데? 수소하고 헬륨까지만 만들어졌잖아. 그죠? 이렇게 있거든요. 이 성운 내부에 질량이 큰 부분이 있었어요. 질량이 큰 부분이라고, 밀도가 큰 부분. 질량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부분. 그럼 중력이 커져, 안 커져? 커져요. 물질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럼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을 잡아당겨, 안 잡아당겨? 잡아당겨요. 그럼 성운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질을 점점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쪽, 자기 쪽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중력 수축이라고 이야기해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수축이 일어나면 성운의 크기는 많다고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성운 전체의 크기는. 그래서 수축이 일어나면 점점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는 이만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만해졌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점점 뭡니까? 작아지겠죠. 성운의 크기는 점점 뭡니까? 감소합니다. 성운 전체의 질량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잡아당겨가지고 중심으로 모이기만 하지. 그죠? 전체의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죠? 그럼 성운의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뭐분의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질량인데 부피는 커집니까? 점점 작아집니까? 작아지잖아. 근데 질량은 일정하잖아. 따라서 밀도 값이 뭐 됩니까? 증가하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스 구름들이 뭉치면 내부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 온도가 높아집니다. 증가합니다. 중력 수축이 일어나며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되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원시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불러요. 얘는 성운이고 원시별이 되면 선생님 차이는 뭔데요? 원시별이 되면 빛은 나와요. 빛은 나오는데 얘는 핵융합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직. 별이 돼야 핵융합을 하는데요. 얘는 아직 별은 아닙니다. 빛은 나오는데 아직 별은 안 나와. 그럼 이 선생님 빛은 어떻게 나오는데요?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원시별이 되거든요. 원시별이 됐는데 계속 뭐합니까? 중력 수축합니다. 계속 중력 수축하면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크기는 계속 뭐 한다고? 그렇죠. 크기는 계속 감소합니다. 질량은 뭐합니까? 전체 질량은? 그렇죠. 전체 질량은 일정합니다. 하게 유지가 됩니다. 밀도는? 그렇죠. 밀도는 증가합니다. 내부 온도는? 그렇죠. 내부 온도도 점점 증가합니다. 똑같습니다. 중력 수축하며. 그러다가 내부 온도가 얼마가 되면 1000만 켈빈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를 우리가 뭐라 불러? 별이라고 불러요. 그죠? 내부 온도가 얼마가 됐을 때? 내부 온도가 얼마가 됐을 때? 1000만 켈빈이 됐을 때.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됐을 때.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되면 내부에서 뭘 내보내? 내부에서 핵융합을 시작해요. 그때 이 별을 뭐라 불러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이라고. 그럼 주계열성이 되면 내부에서 어떤 핵융합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이. 4개의 수소 원자가 뭉칩니다. 뭉쳐서 한 개의 뭘로 바뀝니까? 헬륨 원자 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뭉쳐가지고 한 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이렇게 만다고
바뀌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바뀌는 걸 우리가 수소 핵융합이라고 하거든요. 수소합니다. 이때 4개의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이 무겁습니까? 1개의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이 무겁습니까? 얘 질량을 M1이라고 놓고 얘 질량을 M2라고 놓으면 누가 더 무거워요? M1이 커요. 왜요? 그럼 질량이 줄어요? 예, 줄어요. 줄어든 질량이 뭘로 바뀝니까? 에너지로 이렇게 바뀝니다. 에너지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돼요. 그리고 주계열성이 되면 내부에서 핵융합이 시작돼서 별이 크기가 더 이상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왜요? 안쪽으로 뭉치려고 하는 중력과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에 의한 힘이 어때? 같아져요. 그래서 별의 크기가 많다고 주계열성이 되면 딱 멈춥니다.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뭐하고 뭐가 같아서? 중력과 그렇지 압력이 같아서. 중력의 크기하고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아져서 별이 일정한 크기로 유지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습니까? 중력과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아져서 별의 크기는 더 이상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이런 단계를 우리가 뭐라 불러? 주계열성 단계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봅시다. 자, 별의 탄생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성운 내부에서 먼 곳에서 밀도가 높은 곳,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성운의 조건이 있어요. 저온 고밀도입니다. 온도는 낮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고밀도란 말 뜻이 뭐야?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거야? 조금 모여 있는 거야?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거야. 선생님 왜 저온이에요? 온도가 높으면 기체 분자 운동이 성운의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어? 느려지겠어? 활발해지겠지. 그럼 잘 충돌이 많아지겠지. 충돌이 많아지면 얘들이 잘 뭉쳐 못 뭉쳐? 못 뭉쳐요. 그래서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주로 성운이 만들어져.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자, 성운. 수소와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져서 만나고 수축이 일어나. 중력이 커져서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운이 계속해서 만다고 수축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성운은 계속 수축하여 온도와 밀도가 높은 기체 덩어리가 됩니다. 성운은 계속해서 수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기는 만다고 점점 감소하죠. 밀도는 증가하죠.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원시별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별이 되려면 핵융합을 해야 돼요. 원시별은 핵융합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원시별은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의 성운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자, 원시별은 중력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몇 켈빈 되면 대빵 중요합니다. 그렇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돼요.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무슨 핵융합을 시작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죠? 이때부터를 뭐라 불러? 별이라고 불러. 이 별 이름이 뭐라고? 주계열성이야. 그래서 별이 되려면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별이 되려면.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원시별 있죠.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자, 별의 특징. 자, 주계열성의 특징입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몇 켈빈 이상? 그렇죠.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됩니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며 방출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만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뭘로 보낸다? 핵융합 반응으로. 일생의 대부분을 만나고 주계열성으로 보내요.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90% 이상을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일생 동안 일생의 대부분을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다 방출합니다. 그래서 별의 기간이 전체 기간이 이렇게 10이라 가정하면 전체 기간이 10이라 가정하면 9 이상을 뭐란다? 주계열성으로 쓰자. 나머지 1이 나머지 기간이에요. 그리고 없어져요. 주계열성이 일대가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거야. 그럼 왜 주계열성 기간이 이렇게 길어? 그 긴 이유가 뭐야? 주계열성에서는 무슨 핵융합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이라지. 주계열성이 넘어가면 적색거성이나 초고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헬륨 핵융합이나 탄소 핵융합이나 규소 핵융합 등등등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핵융합이 되려면 수소 핵융합보다 온도가 더 높아 안 높아? 높아요. 그럼 온도가 높으면 핵융합 속도가 빨라 느려? 빨라요. 알겠습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은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 짧아져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수소 핵융합하는 주계열성 기간이 가장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는데 그 주계열성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수소 핵융합의 온도가 제일 낮아서 반응 속도가 많기 때문에 느리기 때문이야. 아시겠습니까? 수소 핵융합하는 주계열성 단계의 온도가 다른 핵융합 반응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 1000만 켈빈밖에 안 돼. 따라서 그만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느리다고? 느려요. 헬륨에 3개의 헬륨이 뭉쳐가지고 1개의 탄소가 되는 온도가 헬륨 핵융합이거든요. 온도가 1억 켈빈이 돼요. 1000만 켈빈의 10배예요. 알겠습니까? 규소가 뭉쳐가지고 철이 되는 건 30억 켈빈이 돼요. 30억 켈빈. 온도가 무지하게 높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빨리 지나가 버려요.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많이 내면서. 이해됩니까? 그죠? 일생의 대부분을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에너지로 내보낸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뭐라고? 수소 핵융합 반응의 온도가 많기 때문에 가장 낮아서 그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른 핵융합 반응에 비해서 융합 반응에 비해서 온도가 많기 때문에 낮아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온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른 핵융합 반응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서, 예.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다고 낮은 겁니다.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가 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봅시다. 자,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에게 뭉쳐서 1개 헬륨이면 됩니다. 그죠? 4개의 수소 원자의 질량보다 1개의 수소 원자의 한 개의 헬륨 원자의 질량이 뭐다고? 작죠. 왜? 질량이 뭘로 바뀌기 때문에?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줄어든 질량만큼 감소한 질량이 뭘로 바뀌었다고? 에너지로 바뀌어서 방출됩니다. 됩니까? 그죠? 그럼 주계열성이 되기 전까지는 봐봐. 주계열성이 되기 전까지는 크기가 점점 뭡니까? 줄어들죠. 주계열성이 되면 크기가 더 이상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 했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별의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일 때? 주계열성일 때. 알겠습니까? 그죠?
바깥으로 팽창해 나가려고 하는 내부 압력과 중력이 안쪽으로 뭉치려고 하는 중력이 만다고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별이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별의 진화와 원소. 자,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에 따라 다른다고? 그렇지. 별의 질량에 따라서. 별의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져. 다르게 나타나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원소 핵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집니다. 그죠?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 별이 지나면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그죠? 핵융합 반응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져요. 초신성이 빵 터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그때 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 태양의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다고 진화의 단계가 달라 안 달라? 달라요. 알겠습니까? 질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만다고 진화하는 과정이 어떻다고?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질량이 뭐 되고? 태양 정도.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첫 번째 뭐가 된다고? 주계열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여기가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에서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죠. 그죠? 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어. 바깥에는 수소가 있겠죠? 그죠? 내부에는 뭘로만 돼 있어? 태양 정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계열성이 끝나 안 끝나? 끝나요. 알겠습니까? 주계열성이 끝납니다. 주계열성이 끝나고 나면 내부는 점점 뭐합니까? 수축합니다. 알겠습니까? 내부는 수축합니다. 수축하면 중력 수축과 똑같으니까 내부는 수축하니까 온도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렇죠. 내부 온도는 올라갑니다. 온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뜨거워져 가지고 외부는 뭡니까? 거꾸로 팽창합니다. 외부는 팽창하니까 표면 온도는 어떻게 돼? 올라갈까 내려갈까? 표면 온도는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내려가요. 표면 온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별 전체의 크기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집니다. 내부는 수축해서 작아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내부에서 무슨 핵융합이 일어나?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내부에서. 이렇게 별이 커진 이런 별을 뭐라 불러?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별을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내부에서 무슨 핵융합 한다고? 수소 핵융합을 합니다. 헬륨 핵융합을 합니다. 내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3개의 헬륨이 1개의 탄소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필요합시다. 그냥 헬륨이 탄소나 산소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가 1억 켈빈 돼야 되거든요. 뜨거운 온도 때문에 그 주변에서 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요. 여기는 수소만 이렇게 있고요. 이런 단계를 무슨 단계라 불러? 적색 거성 단계라고 불러요. 별이 커져 안 커져? 커져요. 커지니까 표면 온도는 올라가 내려가. 표면 온도는 올라가 내려가. 팽창했으니까 표면 온도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내부 온도만 만다고 수축해서 올라간다고. 내부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이게 끝나요. 끝나면
끝나면 외부는 팽창합니다. 외부는 계속 팽창해요. 이게 끝나잖아. 끝나면 외부는 팽창합니다. 팽창해서 뭐가 만들어져? 이런 성운이 만들어져요. 우연 성운이. 외부는 팽창해서 뭘 만든다?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성운 이름이 뭐라고? 행성상 성운이에요. 행성상 성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부는 뭐 합니까? 내부는 점점 수축합니다. 내부는 점점 수축해서 뭐가 된답니까? 이렇게 하얀 한 점이 됩니다. 이걸 뭐라 불러? 백색 외성이 돼요. 외성. 말 그대로 외성이야. 크기가 커 작아? 작아요. 하얀색이야. 온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밀도와 온도가 엄청나게 높으면 뭐 한다고? 별이 돼요. 이런 일생을 가져요. 알겠습니까? 질량이 태양 정도면 이해돼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질량이 태양의 10배,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 되잖아. 이상이 되면 자, 첫 번째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계열성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주계열성.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니까 이런 큰 별이겠죠. 주계열성입니다. 똑같습니다. 주계열성이 끝나면 내부는 뭐만 있어? 헬륨만 있겠죠. 바깥에 뭐 있어? 수소가 있겠죠. 내부는 계속 뭐 해? 내부는 수축합니까? 팽창합니까? 수축합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부 온도는. 그렇죠. 내부 온도는 올라갑니다. 근데 외부는 뭐 한다고? 외부는 팽창이 일어나요. 따라서 표면 온도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표면 온도는 수축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팽창하면 반대니까 그 내려가요. 네? 네, 수소 있는 쪽 있죠. 이쪽은 팽창해요. 요 안에 있는 헬륨이 있는 쪽은 수축하고. 그래서 별이 커져 안 커져? 이렇게 커져요. 커져서 뭐가 돼? 초거성이 돼요. 초거성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바깥에 수소가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 안에 헬륨이 만들어졌죠? 헬륨이 또 융합합니다. 헬륨이 융합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융합이 끝나고 나면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지고 또 융합하면 또 더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고 또 융합하면 또 뜨거운 게 만들어지고 또 융합하면 또 뜨거운 거, 또 큰 거 이렇게까지 만들어집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뭐까지 만들어집니까? 제일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철이 만들어지는 핵융합이 규소 핵융합이에요. 알겠습니까? 초고성 단계는. 그럼 철까지 다 만들어졌어. 그럼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끝나요. 끝나고 있다가 이 과정에서 외부에 있는 물질이 만다고 수축이 돼요. 확 빨아들여요. 바깥에 있는 물질을 만다고 철이 중심에 있는 밀도가 큰 철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만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빵 하고 터집니다. 빠바바바박 터집니다. 이걸 뭐라 불러? 초신성이라고 불러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때 초신성 폭발에 의한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자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철보다 무거운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언제? 초신성 폭발 때. 알겠습니까?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자 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되셨어요? 그죠? 이거 핵융합이 아니야. 핵융합 아닙니다. 핵융합 반응이 아닙니다. 이 반응은.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누구 있어? 금, 은, 납, 우라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금이나 은이나 납이나 우라늄 같은 게 만들어져요. 되셔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질량이 작으면 중성자별이 만들어져요. 중성자별이. 남아있는 질량이 크면 뭐라고 만들어져? 블랙홀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내가 내준 프린트에 있어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해보면. 복잡해 보이고,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이는 뿐인데. 자, 봅시다. 그래서 빨리빨리 할게요. 자,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죠. 그건 뭐라고? 주계열성입니다.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건 주계열성. 자, 끝났어.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헬륨이 핵이 생성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내부의 압력이 약해집니다. 중심부는 뭐 한다고? 수축. 중심부의 온도는 뭐 한다고? 상승. 중심 온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바깥쪽의 온도는 뭐 한다고? 바깥쪽은 수소층이 가열돼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별은 뭐 한다고? 팽창이 일어나요. 별은 팽창하여 크기가 커집니다. 커지니까 팽창하니까 표면 온도는 올라가 내려가. 왜? 표면 온도는 내려가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무슨 단계가 돼? 적색 거성 단계가 돼. 자, 계속되는 중력 수축으로 해서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집니다. 탄소에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 중심부의 헬륨이 탄소핵으로 바뀌면 중심부의 온도가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 온도가 상승하지 못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이제 뭐 한다고? 끝나요. 끝나가지고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 다음에 별의 바깥층은 뭐 한다고? 계속 팽창합니다.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성운이 됩니다. 그 성운 이름이 뭐라고? 행성상 성운이 된다고.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탄소나 산소까지 생성된 중심물을 만들고 사실은 생성된 중심물가 납니다. 그 중심물은 뭐라고? 하얗게 보여. 뭘로 본다고? 백색 외성이에요. 백색 외성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단계 여기 있어 없어? 있죠? 요 그림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성운, 백색 외성 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단계 여기 있습니까? 주계열성에서 초고성, 초신성에서 블랙홀까지. 이해돼요? 10배 이상인 별들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태양의 10배 이상인 뭐까지? 핵융합으로 뭐까지 만들어져? 뭐까지 만들어져? 철까지만 핵융합으로 만들어져요. 핵융합 반응으로. 철보다 무거운 거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져요. 자, 수소 핵융합. 원자가 4개인 수소가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고갈되어서 탄소핵이 생성되는 후에도 중력이 계속 수축하여서 중심부의 온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 그래서 산소, 네온, 마그네슘, 철, 규소, 황까지 등의 차례도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까지 만들어간다고? 철까지 만들어져요. 철까지. 철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의 핵융합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철까지 생성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셨습니까? 초거성의 마지막 단계가 이런 모습이야. 초거성의 이게 초거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만들어지면 만다고 내부의 중력에 의해서 막 뭉친다 했어, 안 뭉친다 했어. 빵 하고 터져요. 중심부가. 알겠습니까? 초신성 폭발 과정이 됩니다. 폭발 과정이 됩니다. 무거운 회사.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금, 구리, 납, 우라늄이 만들어져. 철까지 생성되면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합니다.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여 폭발하거나 초신성이 됩니다.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건 핵융합이다 아니다. 핵융합이다 아니다. 핵융합 아닙니다. 폭발에 의한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게 행성상승원이고요. 요 내부에 백색 외성이 있어요. 가만히 할게요. 이게 초신성 폭발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 태양계하고 뒤에까지 쭉쭉쭉 진도 나가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날. 평일에 안 된다 했죠?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9시 해가지고 또 진도 빡빡 나가드릴게요. 일단 진도 나간 거 빨리빨리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어요.